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글은요. 제발 이제 여든 야든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국민 좀 보고 정치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민심이랑 당심이 엄청나게 괴리되고 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래요 지금. 예. 민심은 5천만 국민이잖아요. 유권자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 4,500만 정도 되는 것 같더만요. 근데 당심은 당원들 민주당 국민의힘 많이 잡아봐야 200만 명이에요. 그중에 투표권 있는 권리당원 120만 명. 그중에 투표하는 사람 많아봐야 한 6, 70만 명. 그럼 거기에 과반이면 한 3, 40만 명인데 거기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일반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말고 5천만 국민 보고 정치 좀 하자 이제 라고 한 건데 거기다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응답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심지어는 그 정청래 당대표의 지지 기반 여론조사 꽃, 그 딴지 여론조사 꽃에서도 보안수사권 유지가 더 다수로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아마 제한적 보안수사권까지 문항에 넣었으면은 유지가 압도적 다수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좀 이 괴리를 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어찌됐건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그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 쓰고 거기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단 적은 없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꽃 기준으로 지금 수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뭘 한 건 없으나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은 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방송에 나와서 선거평가 관련해서 지금 조직도 구성하고 있고 당 중앙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 총리 케이스를 어젠가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석 총리가 직접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기보다는 사전투표 즈음하여 차기 당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말이 있었고 그것이 선거 표심에 영향을 줬다면 쭉쭉쭉쭉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이동학 최고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선거평가 보고서 관련 그 말도 저는 얼마나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선거평가 보고서를 이제 만들게 되면 지금부터 사실 그 분란은 시작이죠. 이거는 선거평가 보고서를 만든다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 정청래 대표 책임 아니냐, 이 지도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총론 쪽에서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누구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분란이 다시 촉발될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평가라고 하는 게 숫자로 계량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근데 그거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역사도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쓰여지는데 승리자의 어떤 평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쓰게 되면 쓰는 순간부터 분란이 될 것이고 나오게 되면 더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이게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2주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이게 저희 전당대회 끝나도 안 나올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나올 텐데 그게 추석쯤에 나오든 어디 가을 지나서 나오든 그때 나올 때 다시 엄청난 문제가 또 될 다른 거예요. 불씨가 될 수 있다. 안 낼 수도 없고 이미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말로는 전당대회 전에 낸다는데. 국민의힘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저번 총선 끝나고요. 마포에 조정은 의원이고 백서발간 위원장 돼가지고 몇 달을 끌었어요. 그렇죠. 몇 달을 끌다가 하나마나한 그 평가가 돼가지고 오늘날도 안 바뀌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조승래 사무총장 말로는 될 수 있으면 전당대회 전에 낸다라고는 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어때요? 선거를 직접 치러본 입장에서 중앙당의 지원
이런 것들이 후보자에게 주는 뭐 영향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뭐 직접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 우리 당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활동들이 신뢰를 주는가, 안정감을 주는가, 비전을 주는가, 이게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는 후보대로 뛰는데 그렇죠. 와서 선거 유세 도와주고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어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국민 전체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주고 비전을 주면 그게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허. 근데 선거하는데 와서 같이 춤추고 또 인사를 아무리 많이 한들 어허. 보면 보기 싫은 자리 다툰 모습 보이고 갈등하고 비전을 제시 예. 못하고 통합하지 못하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깨버린다면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뭐냐면 선거 직전에는 외연 확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중도 표심, 보수 표심 또 진보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는 안정된 신뢰감,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만약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뭐 현장에서 아무리 춤춘들 뭐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한다. 중앙당 차원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게 또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유권자들의 평가를 보면 대통령은 잘하는데 민주당은 이상하다.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했던 부분이 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표심으로도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모습의 그 표심을 잃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겠죠. 현 지도부 혹은 현 지도부와 차기 당권을 누리는 누군가들 간의 어떤 알력 싸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비춰지는 어떤 하나의 민주당이라는 큰 항아리가 있다면 이 항아리의 이미지가 굳이 내가 지지해야 될 의지는 크게 못 느끼는 그런 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왜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됐냐, 뭐 부동산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무슨 그 일부 후보자들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잖아요. 2030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저는 뭐 다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이유는 없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근데 적어도 중앙당에서는 아까 김상욱 이제 당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번 슬로건이 중앙당에서 일 잘하는 지방 정부였습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지방 정부면 각 그 뭐 서울부터 해가지고 쫙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은 그 시민들의 도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중앙당의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정부와도 당정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도 당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지 진짜 민주당 후보, 민주당 시장, 민주당 도지사를 뽑으면은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신뢰를 주는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족했다. 제가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민주당 작년에 입당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 건강해져야 하고 더 책임 정당이 되어야 하고 더 통합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없어도 믿고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범민주 진영의 맏형으로서 범민주 정당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원했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요? 책임 정치, 또 통합 정치, 범민주 진영의 맏형으로서의 역할,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가 몇 프로 잘못했냐 누구 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책임 정치를 했는가? 뭐냐면 우리 변호사님 주신 말씀처럼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이야기하며 선거에 임했는지 또 통합 정치죠. 중도와 보수와 진보까지 끌어안으면서 함께 소통할 노력을 했는지. 근데 보면 정통성 논쟁, 저는 정통성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시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써서 실용적으로 시민들께 이익 들여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민주인 거지. 그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누가 우리 편인지 보자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시민을 주인으로 안 보는 반민주적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과연 우리가 정말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민주적인 모습인지 통합 정치하고 있는지 책임 정치하고 있는지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지 또
범민주 진영의 맏형으로서 역할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하면 단일화 과정에서 진보당 쪽 분들 많이 또 조국혁신당 쪽 분들 많이 소통을 해보면 당대 당 간에 좀 소통과 교감이 상당히 적다라는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게요. 예.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1차전, 2차전이 있었어요. 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2월 달에 합당 논란이 있었죠. 그때 이미 이격거리가 약간 벌어졌어요. 그리고 약간 감정을 산 사람들이 서로가 있었어요. 감정이 상했어. 그렇죠. 근데 지금 2차전이 어떻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됐는데 조국혁신당과의 전면전을 또 벌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 사실 뉴 이재명의 어찌 보면 상징 같은 그런 인물이 거기에 또 공천돼가지고 거기에 또 싸우면서 상당한 또 내상을 입었어요. 서로 간에. 평택을 그러니까 평택은 평택 시민들만 투표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관중은 전 국민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지층들은 모두가 다 거기를 쳐다봤다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다 상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차전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인 거예요. 예. 전당대회로. 예. 예. 오늘 뭐 김상욱 당선이라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당선된 이후에 훨씬 말이 짜임새가 있고 앞뒤가 있고 들을만하다. 아니 이제 그럼 시장 그렇죠. 위상이 원래 그랬던 거 같은데. 아니 저 되고 난 다음에 더 아우라가 생겼나? 언제적 거를 비교 대상으로 보시면 출마 전. 출마 전. 네, 저희 그 뉴스다이브 첫 출연했을 때 저 영상 있으면 좀 찾아봐 주세요. 저 어버버 하긴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건 내가 방송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그 김상욱 의원의 서사가 이번 그 22대 국회에서 가장 드라마적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초선 때 그 어리버리할 때와 예. 계엄이 됐을 때 살해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결국은 어떤 그 저 엄청난 어떤 그 굴곡을 겪어야 됐던 말이 그렇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그렇겠죠. 이때 김상욱과 그때 머리가 그다음에 많이 빠졌어요. 다 내려놓고 다시 울산시장에 도전할 때가 이게 불과 2년여간에 벌어진 일인데 그 2년 사이에 이게 어떤 정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서사가 있었고 한 명의 정치인이 그런 걸 겪으면서 이 단단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분명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재창조 과정이었다. 그 강철이 어떻게 단련됩니까? 얻어 빠지면서 단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당금질. 나는 그런 면에서 2년이 대단히 드라마적이다. 서사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김상우 의원의 서사를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12월 3일 밤 그날 아마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의원 중에 유일하게 잠바 입고 있었던 사람이고 유일하게 그 모습이 계속해서 원샷으로 비춰졌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훗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과정들을 다 봤을 것이고 따지고 보면요 22대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22대 국민의힘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 일련의 과정을 겪고 이번에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다는 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상욱 시장의 울산시정이 또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주목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저기 이렇게 어떤 정치의 양당의 맷돌처럼 갈려가지고 부서져 나가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기 에고에 집착하면서 정치 보복의 길로 가요. 근데 지금 김상욱 당선자 경우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숙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과정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부터 나는 마음속의 후원회장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울산 시정에서 상당히 구체화될 거다. 저 울산 한번 가시죠. 네? 취임하고 나면 저 울산 한번 가시죠. 거길 왜 가? 인터뷰? 뭐 그냥 구경 삼아. 가서 고래고기 먹고 와야지. 고래고기 제가 한번 대접하죠. 오징어. 울산 한번 오셔요. 울산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고래고기는 제가 가이드 하겠습니다. 고래고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 맘소의 후원회장 말고 진짜 그 얘기 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적 스승으로. 자, 저는 빼놓지 마세요. 다 같이 어디서 가실 때 저도 좀. 아무튼 이제 당선인에 대한 흐뭇한 마음들 이렇게 전달을 했고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